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S&P 500 나스닥 기반 커버드 콜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라운드 힐 운용사 SDTE, QDTE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S&P 500과 나스닥 기반으로 한 다양한 커버드 콜 ETF의 특징과 선택 기준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SDTE, QDTE를 알아보고 JP모건의 JPQ, 골드만삭스의 GPIX, GPIQ, 네오스의 SPY, QQQI 4개의 운용사가 제공하는 커버드콜 ETF를 함께 비교도 해보고 각 ETF의 특징과 흐름을 해석해본 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습득한 지식으로 국내 상장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DTE, QDTE 커버드콜은 어떤 기반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라운드 힐 커버드콜 전략은 제로 DTE 옵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하루도 남지 않는 콜 옵션을 매도해서 프리미엄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옵션은 시간이 지나면 시간 가치가 줄어들고 만기 직전의 옵션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합니다. 그 원리로 매일 옵션을 팔아서 프리미엄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 가치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프리미엄 가격은 낮은 편입니다. 보유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커버드콜 ETF와 달리 기초자산을 구성하지 않고 대부분이 콜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대략 90%가 콜옵션 그리고 머니마켓 펀드 10%로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알아보던 커버드콜하고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다른 커버드콜의 보유 비중을 확인해보면 제피와 제피큐는 기초자산 80%, 콜옵션 20%, 타미당 이오는 기초자산 60%, 콜옵션 40%, 이름에서는 기초자산보다는 현금 90%, 콜옵션 10% 내외, SDT, QDTE는 이름에서와 정반대, 콜옵션 90%, 현금 자산 10%입니다. 각 운용사의 운용 방식에 따라 기초자산과 현금자산, 옵션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각 상품이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커버드콜 상품에 관심이 있다면 단순히 수익률만 비교하기보다는 첫 번째로 보유 종목 비중을 먼저 확인하고 두 번째 옵션이 어떤 방식으로 거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옵션 만기가 길수록 프리미엄 가치가 크고 손실이 나도 대응할 시간이 있지만 만기가 짧을수록 프리미엄 가치가 적고 갑작스러운 시장 변동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옵션 거래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시장이 1% 오르고 내리면 순식간에 가치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로 DTE 옵션과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상품의 큰 단점입니다. 만기까지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손실을 복구할 기회도 적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결국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차이입니다. 배당 수익률과 수익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장일은 24년 3월 7일, 운용 규모는 5,394억 원, 주간 평균 배당률은 0.5%, 월 평균 2.2%입니다. 현재 24년 3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1년 배당률을 알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365일 나누기 7은 52.1주, 52.1주 곱하기 주간 평균 배당률 0.5%라 하면 예상 연 배당률 26%입니다. 52.1주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4.34주, 4.34주 곱하기 주간 평균 배당률 0.5%라 하면 예상 월 배당률은 2.2%로 동일하게 나옵니다. 상장일 이후 24년 SDTE 실적은 배당금 20.2%, 주가 수익률 마이너스 4.4%, 총 15.9%입니다. QDT입니다. 상장일 24년 3월 7일, 운용 규모 1조 1천억 원, 주간 평균 배당률 0.74%, 월 평균 배당률 3.3%, SDT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연 배당률 38.8%, 월 배당률 3.2%입니다. 그리고 실적은 배당률 29.6%, 주가 수익률 마이너스 13.8%로 15.8%입니다. SDT와 QDT를 비교를 해보면 같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결과만 보았을 때 안정성은 SDT가 뛰어나면 배당률은 QDT가 더 높습니다. 높은 배당금을 활용해서 재투자나 양도세 해지로 활용한다면 QDT, 밸런스를 원한다면 SDT가 괜찮아 보입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을 낸 것에 놀라웠습니다. 다음에 24년 4개의 운용사 성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각 운용사의 ETF 구조를 잘 모르신다면 위의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S&P 500입니다.
STT는 24년 3월에 상장되었으니 수익률은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파이는 24년 연간 24%가 상승했습니다. 운용 규모는 제피가 월등히 크고 나머지 3개는 글로벌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 치고는 상당히 작은 규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 배당률, 수익률은 XTT, 스파이-I, GPIX, 제피 수는 좋고 배당률 특성은 JPIX, STT는 변동 배당금, GPIX, 스파이-I는 고정 배당률입니다. STT 제외한 3개의 ETF는 원금을 유지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고 배당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는 JP는 조조한 실적, GPIX는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커버드 콜입니다. 운용 규모는 JPQ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QDT는 그래도 준수한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QQQI는 매우 작습니다. 평균 월 배당률은 QDT, QQQI, JPQ, GPIQ 그리고 역시 동일하게 변동 배당금 JPQ, QDT 그 다음에 고정 배당률은 GPIQ, QQQI입니다. S&P 500 커버드 콜 ETF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면 전체적인 수익률은 JPQ와 GPIQ가 동일한 성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QQQI, QDTE 순위입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로 투자를 했을 때 성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큰 차이 나지는 않지만 기초자산이 상승한다면 배당률이 늘어나고 기초자산이 하락한다면 배당률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 지급 배당금은 현재 가치에서 배당률만큼 지급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기초자산을 매도하여 배당금을 충당하기 때문에 커버드콜 ETF는 원금이 녹는다라는 표현이 되는 이유는 운용 구조 자체에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고정 배당률 ETF는 약속한 배당금, 즉 직원에게 줄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옵션 수익, 즉 매출 순수익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초자산, 내 자본에서 지급을 하고 변동 배당률 ETF는 옵션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손실이 자산에 반영되는 겁니다. 즉 장사를 하다가 거래하는 과정에 손실이 나게 되면 내 자본이 손실하는 것과 같은 결과로 기초자산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은 사실 단순합니다. 현금이나 기초자산을 들고 일정 부분을 옵션 시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옵션 시장이 일반인이 하기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 부분을 전문가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커버드콜을 투자한다는 의미는 배당금을 받는 구조이지만 사실 간접적으로 옵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내가 직접 옵션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운용사 통해서 말입니다. 당연히 운용사가 거래를 잘 한다면 우리는 높은 배당금을 받고 거래를 못한다면 낮은 배당금과 원금 손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커버드콜을 장사를 하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옵션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는 커버드콜 상품이 있다면 상품이 보유 종목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옵션 만기를 길게 가져가는지 아니면 짧게 가져가는지 확인해 본다면 커버드콜의 기대 성과와 그리고 리스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크고 배당금을 많이 주면 양도세 해지 전략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고 리스크가 적고 배당금이 적은 상품은 주가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배당을 받기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커버드콜 운용 방식과 구조를 조금 이해하셨다면 특히 요즘 국내 커버드콜 투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ETF 대해서 운용 방식과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미당 타겟 데일리가 연 배당률을 12% 지급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보유 종목은 기초자산 90%, 옵션 비중 10% 이하로 가져간다고 타미당 2호보다 더 좋다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반면 타미당 2호는 기초자산 60%, 옵션 비중 40%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보기에는 당연히 기초자산 90%가 높은 것이 더 안정적이고 심지어 기초자산도 높은데 타미당 2호보다 배당을 2%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좀 좋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영상에서 알아본 내용을 적용한다면 옵션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가치와 리스크, 대응 시간 기준에서는 타미당 2호가 더 안정적입니다. 타미당 타겟 커버드콜은
옵션 비중을 10%로 설정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10%로 연배당 12% 만들기 위해서는 옵션 시장에서 자주 참석해서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타겟 커버드 콜은 옵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자주 옵션 시장에 참여하는 운용 방식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월 배당 목표가 아닌 연 배당 목표로 운용하기 때문에 고정 월 배당 상품보다는 시간적 요구가 많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상품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 실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운용사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버드콜 ETF를 고를 때 수익률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기초자산 비중이 높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먼저 파악해 보신다면 나에게 맞는 커버드콜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